나중에 끝나고 질의응답 쌤한테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안내드릴 부분들은요, 입결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국민대, 이대, 그리고 시립대, 경희대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제일 큰 변화가 국민대, 이대일 것 같아요. 이 학교들이 변화가 되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 학교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 체크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고대 준비할 건데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수시랑 정시라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거를 좀 이제 가이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일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시 6개, 정시 3개를 다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나는 최상위권이라서 무조건 정시파야, 난 내신 좋지 않아, 그래서 정시만 할 거야, 그게 마냥 좋은 건지, 내가 무엇을 놓지 않고 무엇은 더 욕심내봐도 되는 건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상위권입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대, 이대, 고대, 요렇게 크게는 나누고 난 다음에 이 가군 안에서 이게 가장 큰 핵심 선택 요소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민대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실기 전형에 대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인원이 많이 감축됐죠. 지금 작년부터 인구 감소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 이제 학생들은 지금 바로 그게 여실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전공의 통폐합이 굉장히 많고 혹은 변경이 좀 많죠. 좀 예스러운 거 많이 없어지고, AI 디자인과나 같은 지금 시대에 맞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전공들이 조금 더 세분화된다던가 아니면 통폐합이 된다던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대가 작년 이슈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모집 전형에 있어서도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것들로 프론티어 전형으로 많이 빠진다거나, 그다음에 완전 자율 전공도 생겼기 때문에 전공들의 세분화랑 분리로 인해서 인원 감축에 의해서 국민대 지원이 굉장히 경쟁에 있어서 다르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하여대인데요.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 컷이 굉장히 상승했어요. 70점 후반대, 그래서 3등급 말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학교로 항상 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점수대가 확연히 올라갔다. 그 점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원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당연히 성균관대 중상위권, 그러니까 90점대 정도, 80점대 후반에서 3등급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기에, 소신 지원하기에 좋은 학교였는데, 90점 이상의 학생들, 2등급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거 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고려대겠죠. 고려대에 대한 거랑 시립대, 숙련여대, 여기 왜 같이 적어놨냐면, 요 파트에 대한 거는 고대가 됐건 시립대가 됐건 숙련여대가 됐건 지금 실기가 상위권 중에서는 굉장히 다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학교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올 소묘로 해서 완전히 발상을 넣은 소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과별 특성이 조금 다 적용이 되는, 어찌 보면 가기대처럼 준비를 해야 하는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기초 디자인으로 배워야 되는 학교죠. 유형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좀 준비해왔는지, 이 정시 기간 때 잠깐의 기간 동안 쪼개서 또 이걸 달리하는 것보다 내가 해낼 수 있고 그걸로 성적을 낼 수 있는, 합격을 해낼 수 있는 그 파트로 갈림길이 굉장히 많이 나뉘면서 성적대도 조금은 다 움직여서 평점대가 또 맞춰졌던 특성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나군 같은 경우는요, 크게 3가지 특징을 보여줬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서울대랑 서울가기대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나군에서 보통 서울대, 서울가기대 혹은 홍대 비실기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데, 서울대랑 서울가기대 1차 배수 컷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결국엔 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차 배수 컷이 상승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지원생은 당연하죠. 우리가 성적이 낮던, 인구가 줄던 최상위권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히려 많아진다. N수를 하는 기조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다,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대 커디에 대한 지원은 기초 소양, 기초 조형을 준비했던 상위권 학생들이 실기적 특성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이대나 아니면 과기대, 시립대나
서울대 같은 준비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지원을 할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 그 다음에 덕성여대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작년부터 기초 소양 과목이 신설됐죠. 그러니까 실기 과목이 기초 디자인만 하다가 기초 소양 과목이 신설됐어요. 물론 평가 기준에는 조금은 다른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 소양을 준비했다는 친구들 입장에서 내가 1, 2등급으로 서울대나 서울과기대나 뭐 건대 컷이나 이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내 성적이 아차 하면서 조금 낮게 나왔어. 가기들 지원하기는 좀 많이 겁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덕성여대라는 이 바뀐 과목이 굉장히 솔깃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영향도 꽤 높아지고 있다. 다군이 참 상위권에선 특히나 선택지가 너무나도 없죠.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군에서의 선택지는 최상위권 선택지는 비실기로 많이 흘러가는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홍대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비실기를 다군을 넣고 나군까지 실기를 하고 끝낸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 외에 상위권은 어땠느냐? 당연히 건대 산디과가 보통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준비했던 친구들한테는 선택지가 있는 건데 대신에 공간 지각 능력이라던가 구조 해석 능력이라던가 조합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좀 잘 배워 놨거나 학기 중에 아니면은 정시에 그걸 몰두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이 선택만을 하진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소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비실기를 또 넣게 되거나 하게 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해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중하위권 기디를 하는 친구들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잡아 드릴 텐데요. 3등급, 4등급 때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거를 중위권부터 하위권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이 밀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그 인기 쏠림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되게 맹점인데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 단위의 그룹인 건데 그 그룹이 바라보는 게 다 거의 비슷하게 이 학교들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 한양대, 인하대, 뭐 건대 그것들을 목표로 거의 한다는 거죠. 여대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년에 좀 보였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수능 점수 분석 이후에 학생들이 또 이쪽에 푸진이 많구나라고 저희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 근데 초반에 계속 경쟁률이 빡빡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눈치 싸움 시작이네 라는 그런 해들이 있어요. 접수 마감하는 날까지 지원하지 않고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러고 나서 마감하고 나서 다음날 경쟁률이 빵 튀어오른 거죠. 그런 양상이 좀 뚜렷하게 튀어나오는 곳이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냐? 중위권에 몰리면 답이 없다는 거냐? 트랩에 갇혔다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걸 제가 마지막에 또 솔루션을 드리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건데요. 참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력에 대해서 강점을 굉장히 가지게 된다라던가 아니면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독창성을 가지고 가게 된다던가 아니면 색상이나 연출로서 분위기로 밀고 들어간다던가 이 실기의 특성상 내가 그냥 배우는 거 일방적으로 듣는 걸로 내가 잘하고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저희가 발견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것과 학생이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디벨롭을 하는데 치중하면은 훨씬 재밌고 이건 암기만으로는 절대 나 못 이기지 이 감동 못 주지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올해 전략을 위한 국민대 이대를 필두로 해서 바뀌는 전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국민대 표 보시면 제가 일부러 어려운 얘기 다 지금 배제하려고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두 가지 표로 그냥 만들었어요. 공간 디자인이랑 공업 디자인과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여기서 공간 공업은 일괄 합산으로 바뀝니다. 일괄 합산. 일괄 합산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국민대가 어떤 학교였죠? 지금 근 5년간 계속 1단계 컷 수능 100으로 5배수 혹은 3배수로 가까이에 맞춰서 뽑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명이 모집단이었으면 3배수면은 60명, 5배수면은 100명만 1차로 오로지 성적으로 컷을 해서 그 점수 안에 들지 못하면 실기를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건대나 숙대처럼 그냥 일반 다른 대처럼 동일하게
공간 디자인과와 공업 디자인과는 배수제가 없는 상태로 한 번에 뽑는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전으로 회귀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라도 국민대를 지원하고 싶다면 실기로 조금 더 올려서, 실기빨로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좀 아쉽지만 난 못 먹어도 꼭 할 거예요, 선생님. 저 진짜 도전 안 하면 정말 올해 입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간혹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실기가 강한 친구들이 많이 뽑힐 거다. 사실 학교 측에서 이걸 굉장히 기다렸었어요. 제가 이제 많이 정보들을 듣다 보면 이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기력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약간 절대평가처럼 들기만 하면 되는, 사실 실기 수준을 좀 많이 내려온 게 사실이었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실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아이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열어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 높아질 겁니다. 5배수 넘겠죠? 네. 공간 디자인, 공업 디자인과 변하고요. 나머지 과입니다. 나머지 전공들. 시각 디자인, 의상 디자인, 그다음에 금속공예, 도자공예, AI 디자인과, 지금 영상 디자인과까지 이 전공들은 1단계가 변경이 됐는데요. 1단계에서 원래 수능 100으로 배수를 컷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1단계가 방금 말씀드렸던, 파란색에서 말씀드렸던 일괄합산처럼 1단계를 컷을 해요. 배수되긴 합니다. 5배수예요. 5배수입니다. 금속공예, 도자공예를 빼고는 보통 3배수였어요. 근데 어쨌든 5배수로 바뀝니다. 어떻게? 실기와 수능을 일괄합산해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대학과 같이 한 번에 보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5배수로 왜 또 자르느냐? 그 이후에 면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면접이 20%입니다. 면접의 내용이나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한 5분 정도 진행되고요. 근데 전공에 대한 소양을 묻는 거랑 이 실기를 풀이한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인하는 과정. 근데 이걸로 아주 내가 1단계에서 이제 이미 그럼 성적과 수능 성적과 실기 합산으로 해서 등수가 사실은 수치로 쫙 나열이 됩니다. 5배수니까 20명 모집단이었다면 100명이 1등부터 100등까지 이미 이 수치로 나열이 돼요. 그럼 내가 100등이었지만 면접에서 뭔가 굉장히 호감을 보여서 높은 점수 만점을 받아서 1등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집단이 5배수 안에서, 그러니까 100명 안에서 20명 안에 들어있으면 합격인 거잖아요. 최초 합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30등 정도 했어요. 그러면 예비로도 거의 돌기 힘든 거거든요. 예비가 그렇게 돌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면접 20%를 통해서 5명, 6명, 7명 정도를 올릴 수는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위권에 아쉬웠던, 아리까리했던 성적이나 아리까리했던 실기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로는 작용하게 될 겁니다.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일단 학생부 반영이 이제 없습니다. 국어, 영어만 들어갔죠. 정시에 학생부가 들어가는 학교는 거의 없는데요. 실기를 보는 학교에서.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어, 영어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이제 수능 점수가 그만큼 다시금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2대입니다. 수능 위주 상위권 성적 관리했던 친구들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상위권 학생들 똑똑하고 공부를 위주로 열심히 준비해왔던 친구들이 잘 붙을 수 있게끔 해놓은 수능 위주 전형이 하나가 있고요. 실기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실기가 특기인 친구들을, 아까 국민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아예 모집 단위를 과감히 구분합니다. 무슨 말이냐? 디자인학부가 총 정시에서 실기로 56명을 뽑아요. 56명을 뽑는데 그 모집 단위를 뚝 잘라요. 36명. 왼쪽에 36명 뽑고요. 오른쪽 단위로 20명을 뽑아요. 어디로 지원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중떠중하면 지금 어떤 것도 붙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는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통합 모집, 서울시대 같은 경우는 1단계 배수가 바뀌었어요. 5배수였어요, 기존에. 근데 6배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숙대인데요. 숙대가 좀 이게 중요한데, 탐구가 원래 2과목 다 들어갔었는데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가 3이고 뭐 영어가 2고, 근데 탐구가 원래 1, 1이었는데 하나가, 아시죠? 탐구는 마지막에 굉장히 발목을 잡는 과목들이 꼭 있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혹은 4등급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꽤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럼 한 과목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봤을 때는 숙대가 굉장히 희망이 돼줄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다른 학생들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여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서울여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국영수사에서 잘 나온 과목으로 40, 40으로 자동 합산이 돼요. 세종대가 좀 기쁜 소식인데요.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가 원래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기초 디자인을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디자인과와 공예과가 있는데 이 두 과가 모집을 완전히 전략을 달리 가요. 디자인과는 정시에서 뽑겠다. 공예과는 수시에서 뽑겠다. 아예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솔방울 그림이었어요. 그 한쪽은 소묘, 한쪽은 기초 디자인, 세로나 가로 뭐 선택일 때가 있었고 제한이 되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반을 나눠서 소묘, 그러니까 5절이 되는 거죠. 소묘와 정밀묘사와 그 다음 기초 디자인 이렇게 두 개를 5시간에 보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올해 지금 실기대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1번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정밀묘사를 없앴습니다. 변별력을 내기가 힘들다고 이제 판단을 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학교 측에서 1번을 없앴습니다. 2번 기초 디자인만 봅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비실기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이 두 학교는요, 지금 비실기로 보던 전형들을 다 폐지하고 차라리 실기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모집 단위가 다시 다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챙겨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 하는 친구들한테는 지금 이 소식이 좀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시 정시 활용 가이드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 살짝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라색 부분들로 제가 구분하고 파란색 부분들로 구분을 했죠. 보라색 부분은요, 실기 전형이에요. 파란색 부분은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에요. 수시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나뉩니다. 요거 어떤 전형인지만 알고 계셔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부분에서 구분이 쉬우실 건데, 자, 첫 번째 특기자 전형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수상실적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어떤 특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수상실적이에요. 인정하는 대학교나 전국 단위의 공모전, 공신력이 있는 어떤 공모전 이런 것들에서 받은 실적으로 하는 지원을 하고 뽑게 되는 전형인 거고요. 배점이 다 있습니다.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기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실기인 수시 전형이에요. 실기 우수자 전형이라고 보통 되어 있어요. 자, 파란색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학생부 위주인데요. 요거 용어 한 번만 정리해 주셔도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요,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은요, 말 그대로 교과, 그러니까 내신이죠.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건 창체 세트 부분이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학생부 2형에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1형에는 수치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라는 건 그 학교에서 구비해달라고 하는 뭐 활동 보고서라던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서류들을 이제 내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그냥 정량 평가예요. 내신 등급으로 난 3등급이야, 2.5등급이야 라고 나올 수 있는 숫자로만 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요거 이제 정보 조금 전달을 해드릴게요. 반영 교과목 좀 보셔야 되고요. 국영 4인지 그리고 국영 수탐인지 한성대 같은 경우는 또 다 들어가거든요. 수학까지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거를 다 구분해서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게 돼요. 아무래도 수학이 들어가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7등급 8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점짜리가 좀 바뀌게 된다던가 내가 3점 초였는데 3점 후반이 돼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저가 있다라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진행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미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거나 2학년 때부터 저희 또 워낙 준입시 팀이 짱짱하게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늦게 합류했다거나 지금 잘 난 몰랐다 그리고 최근에 좀 성적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요 학교들에 대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대체적으로 당연히 들어간다. 세특 창체들이 중요하고 지금 아직 3학년 1학기까지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할지에 대한 거는 지금 전임 선생님과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 특기장 전형인데요. 이게 국민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국민대에서 특히나 입상 실적이 본상 이상이 된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거든요.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이내가 3과목. 3과목이라는 게 전 과목 중에서예요. 1, 2, 3학년 전 과목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쉽죠. 뭐라도 나올 수 있죠. 공예과는 3등급 이내가 3과목.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손을 놓지 않은 이상은 거의 통과가 될 수 있는 최저 기준은 통과가 되거든요. 다음부터가 이제 면접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수시 정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시표입니다. 이제 방금까지 수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 정시부터는요, 요거 되게 쉽게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항상 매해 정시 때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표인데요. 요거 보실게요. 노란색이요, 서울권이에요. 파란색이요, 경기권이에요. 초록색이 충청권, 핑크색이 이제 강원권인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보통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서울, 경기권이 대부분 많죠. 그러면 서울권 노란색이 지금 어디에 분포가 많은지를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쏠려 있는 걸 느끼실 텐데 가군, 나군, 최상위권의 대부분이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다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정말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결정과 선택이 좀 많이 중요하다. 가군 안에서의 선택지도 여름방학쯤에는 어느 정도 방향을 확실히 잡는 게 올해는 실기에서의 강점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원래 열어놓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유독이 좀 그런 부분들을 6월 모의고사 치고 그 성적표가 나오는 7월부터는 확실히 방향을 좀 정해서 빌드업 해놓은 게 맞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명심해 둬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저 표를 나중에 나눠드리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 수능 점수 평균이 있고 이렇게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소신이나 점수권으로는 하향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실기가 좀 약하다면 이쪽 구간에 내가 포진되어 있는 학교나 과를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소신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가 점수일 때 지원하는 게 낫다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평균 합격자들 중에서 나의 점수 배치는 좀 낮은 편이구나. 그럼 실기를 엄청나게 더 강점으로 갖고 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표를 보는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게 뒤에 이제 표가 쫙 나와요. 가군에서도 각 과별로 반영되는 게 다르고요. 지금 보시면 가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대, 고대, 숙대, 이대, 시립대, 성대, 건대 전부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디를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여대를 요거 되게 높죠. 생각보다 되게 높게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 바뀐 성적 반영 비율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사탐을 둘 다 3등급이 안으로 들지 못한다면 하나라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절대 사탐 놓지 마세요. 하나는 미친 듯이 파셔야 해요. 하나는 미친 듯이 파셔야 해요. 사탐 달달달 그냥 암기라도 하셔야 해요. 정시의 기회를 버리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지금 설명을 들었어요. 필요한 부분들, 그런데 내가 이 학교에 대한 건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강점들이 평가자들은 결국 비슷하게 돌아다닙니다. 이 대학 교수님들이 저 학교 평가 때 보통 들어가요. 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득이 됩니다. 그 사이사이 3월, 6월, 9월 모평 잘 챙기면서 우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말이 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저도 지금 바로 돌아가서 수업 마무리하고 학생들이랑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